여러분, 겨울철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검은 콩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1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분들 10명 중 6명이 검은 콩을 잘못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딱딱한 돌멩이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검은 콩을 우유에 타서 드시나요? 아니면 짭조름한 김치를 얹어 드시나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유난히 손발이 차갑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것을 보면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시면 검은 콩은 다시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기적의 섭취법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셨습니다. 남들은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그 몸에 좋은 검은 콩을 1년 내내 정성껏 드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신장이 망가졌을까요?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콩은 죄가 없습니다. 검은 콩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에 가까운 영양 덩어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막아주고 시스테인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만 먹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초가 됩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영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 72, 세 여성분의 결정적인 실수는 검은 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콩을 먹을 때 무심코 곁들였던 바로 그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과연 그 음식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누리내과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대학병원과 개인의원에서 수만 명의 콩팥병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만 되면 잘못된 보양식 섭취로 인해 급성 신부전이나 요로 결석으로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내과 의사로서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그 72세 할머니의 신장에 왜 돌이 생겼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겨울이라는 계절과 잘못된 음식, 궁합이 만들어낸 무서운 화학 반응에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의 점도가 끈적하게 높아집니다.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의 농도도 덩달아 짙어지게 됩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검은 콩을 잘못 드시면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마치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반죽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위장을 거대한 믹서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둘이 따로 있을 때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마치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시간이 지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는 이 시멘트 덩어리들이 겨울철 끈적해진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가 배수구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를 응급실로 보낸 신장결석의 정체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녀석은 아주 지독한 도둑입니다. 여러분이 겨울철 기력을 보충하겠다고 비싼 소고기를 드셔도 피틴산이 소고기 속의 철분이라는 보석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몸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영양소는 도둑 맞고 빈혈이 와서 겨울철 빙판길에 어지러움으로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만 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칼륨과 나트륨의 폭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검은 콩의 엄청난 칼륨과 짠 반찬의 나트륨이 동시에 밀려들어오면 60년 넘게 사용해 낡아버린 필터의 흙탕물과 오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꽉 막혀 고장 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본인의 몸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아침에 건강을 생각해서 검은 콩 라떼를 드시고 나면 배에 가스가 빵빵하게 차거나 속이 더부룩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시멘트 덩어리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양말을 한번 벗어서 발목을 확인해 보세요.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한참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저녁만 되면 코끼리 다리처럼 발이 퉁퉁 부으시나요? 특히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겨울철에 이런 증상이 심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노폐물들이 혈관 속에 쌓여 독소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실내에 있는데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찬다면 철분이 도둑 맞아 빈혈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확인해보고 지금 당장 그 위험한 식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 궁합은 여러분이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로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 세 가지를 검은 콩과 함께 드시는 것은 추운 겨울날 여러분의 신장에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우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겨울 아침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검은 콩 가루를 타서 마시는 고소한 블랙푸드 라떼는 국민 건강음료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맛있는 한 잔이 뱃속에서는 딱딱한 돌덩어리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둘이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인산칼슘이라는 결합물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마치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위장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의 위장은 이 결합물을 어느 정도 분해할 힘이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결국 소화되지 못한 인산칼슘 덩어리들은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일부는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으로 흘러갑니다. 추운 날씨 탓에 혈관이
수축되어 배출 통로가 좁아진 신장에 이 찌꺼기들이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엉키듯 차곡차곡 쌓여 결국에는 산통보다 더 아프다는 요로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2021년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검은 콩과 유제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신장, 기능 저하율이 평균 18%나 더 높았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은 소고기입니다. 겨울철에 기력이 떨어진다며 비싼 한우를 굽거나 소고기, 뭇국을 끓여서 검은 콩밥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들이 사온 귀한 고기라며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여러분은 비싼 돈을 주고 변기로 영양소를 쏟아버린 셈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영양학적으로 볼 때 아주 지독한 도둑과 같습니다. 특히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질 좋은 철분과 아연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결합해버립니다. 이렇게 결합된 철분은 우리 몸에 절대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그대로 배출됩니다. 미국 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피틴산과 철분을 함께 섭취했을 때 철분 흡수율이 무려 6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겨울철에 특히 위험할까요? 겨울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혈액순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철분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생기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빙판길을 걷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면 바로 낙상사고로 이어집니다. 뼈가 약한 노년층에게 겨울철 낙상은 고관절 골절이나 뇌진탕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소고기와 검은 콩이 오히려 여러분을 빙판길 위에서 쓰러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한국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짭조름한 김치와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검은 콩밥에 김치 한 점 척 얹어 먹거나 콩자반을 밥 반찬으로 드시는 것은 우리 식탁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칼륨 폭탄이 됩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검은 콩 100g당 칼륨이 무려 120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바나나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데 짠 음식에 나트륨과 검은 콩의 칼륨이 동시에 밀려 들어오면 필터가 과부하에 걸려 멈춰버립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땀 배출이 적어 체내 수분량이 늘어나고 신장의 부담이 이미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처리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지는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근육마비가 오고 결국에는 심장, 근육까지 마비시켜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칼륨 혈증입니다. 그 72 새할머니께서도 매일 짭조름한 콩자반과 젓갈을 드셨기 때문에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망가졌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운 겨울날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72 새할머니 기억하시나요? 신장이 다 망가져서 투석 직전까지 갔던 그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식단을 바꾸라고 처방했습니다. 먼저 아침에 습관처럼 드시던 우유를 끊고 미지근한 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밥상에서 짭조름한 젓갈과 장아찌를 싹 치우고 대신 식초에 절인 초콩과 부드러운 달걀찜을 올리게 했습니다. 밥도 당을 올리는 흰쌀밥에서 현미와 검은 콩을 섞은 밥으로 바꾸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짭짤하고 고소한 맛에 길들여진 입맛인데 하루아침에 싱거운 음식을 드시려니 오죽 답답하셨겠습니까?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며 저에게 하소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2주가 지나자 병원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항상 돌덩이처럼 무겁던 배가 쑥 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뵈었을 때 퉁퉁 부어 코끼리 다리 같았던 발목은 붓기가 싹 빠져서 날씬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흑빛이던 얼굴색이 맑고 투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는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고 바닥을 치던 신장 기능 수치들도 모두 안정권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신장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얌전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우리 집 부엌에 굴러다니던 식초랑 달걀이 내 사람을 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약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빼고 좋은 궁합을 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진짜 치료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2 새할머니께서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결코 비싼 영양제나 해외에서 직구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부엌 냉장고에 늘 있는 아주 흔한 식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식재료들이 검은 콩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치 꺼져가던 난로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신장의 활력을 200% 끌어올려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짝꿍 음식과 그 섭취 방법을 메모하시거나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혈관이 쪼그라들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이 추운 겨울철에는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짝꿍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검은 콩과 달걀은 영양학적으로 천생연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은 집을 짓는 벽돌입니다. 그런데 검은 콩만 먹으면 벽돌은 잔뜩 있는데 시멘트가 없어서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는 꼴이 됩니다. 이때 달걀이 등장합니다. 달걀에는 검은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비로소 완벽한 단백질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2017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의 발표에 따르면 콩류와 달걀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34%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겨울철에 특히 중요할까요? 우리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버티려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검은 콩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흡수된 단백질이 바로 이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달걀을 기름에 튀겨서 프라이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위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소화를 방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으로 삶거나 부드러운 달걀찜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검은 콩 밥을 드실 때 따뜻한 달걀찜 한 숟가락을 곁들이세요. 이것이야말로 근육을 지키고 신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보약 밥상입니다. 두 번째 짝꿍은 현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흰 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십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흰 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껍질이 다 깎여나가 영양소는 거의 없고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로켓처럼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끈적해진 혈액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현미는 다릅니다. 현미는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 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줍니다.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여기에 현미까지 합세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막이 됩니다. 2019년 대한 당뇨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현미와 콩을 함께 섭취한 60세 이상 분들의 식후 혈당 폭이 평균 28%나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현미와 검은 콩은 껍질이 딱딱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더부룩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밥을 짓기 전에 최소 8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불려야 합니다. 자기 전에 물에 담가 두었다가 아침에 밥을 지으시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불려서 지은 현미콩밥은 식감도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콩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아까 제가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콩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계속 나오는 분들 계시죠? 그게 다 콩이 소화가 안 돼서 장 속에서 썩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부족한 위산 분비를 도와줍니다. 마치 뻑뻑해서 돌아가지 않는 낡은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2018년 대한 소화기 학회 발표에 따르면 식초와 함께 콩류를 섭취한 그룹에서 소화 불편감이 평균 42%나 감소했고 단백질 흡수율도 평균 25%나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말립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볶아주세요. 껍질이 살짝 터질 때까지 볶으면 구수한 거미나 냄새가 나고 비린내도 사라집니다. 그 볶은 콩을 유리병에 담고 콩이 잠길 정도로 천연 발효 식초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에 병을 열어보면 콩이 식초를 머금고 통통하게 불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식사하실 때마다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시큼해서 먹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워주고 무엇보다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달걀 한 판, 현미 한 봉지, 식초 한 병이면 한 달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한 번 낼 돈도 안 되는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내과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적의 짝꿍 음식들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검은 콩은 반드시 속까지 푹 익혀 드셔야 합니다. 생콩이나 덜 익은 콩에는 렉틴과 트립신 저해제라는 자연 독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 작용을 방해하고 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만약 급한 마음에 대충 익혀 드시면 심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 위장 기능이 멈춰버린 듯한 겨울철에는 이 독성이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0도 이상의 펄펄 끓는 물에서 20분 이상 충분히 삶거나 볶아서 독성을 완전히 제거한 뒤 드셔야 합니다. 둘째,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의 중증 환자분들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도 검은 콩 자체의 고칼륨은 신장 기능이 15% 미만으로 남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검은 콩을 조리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시면 칼륨 성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는 것도 칼륨 섭취를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셋째, 위장이 약하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식초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가 소화를 돕는 명약이지만 빈속에 드시면 약한 위벽을 헐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초콩은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반찬처럼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내 몸 상태를 무시한 채 드시는 것은 건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도박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지혜롭게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단순히 콩을 먹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생명의 지혜입니다. 그 72세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식습관을 바꿔 기적을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신장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잘못된 음식은 비우고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짝꿍들로 채워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검은 콩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100세까지 꼿꼿하게 걸으시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더 귀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속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드시고 계신 그 따뜻한 계피차를 잠시 식탁 위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연 인슐린이라 믿고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이 향긋한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쥐약 성분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오늘 아침에도 건강을 위해 시나몬 가루를 뿌린 커피를 드셨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수정과 한 그릇을 비우셨을 겁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그 향기만 맡아도 왠지 치솟던 혈당이 뚝 떨어지는 것 같고 차가웠던 손발에 온기가 도는 느낌에 참 든든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들어왔으니까요. 계피는 꿀과 함께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만병통치약이자 혈관 청소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찻잔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아침 무심코 이것과 함께 계피를 드셨다면 여러분은 몸에 좋은 보약을 드신 게 아니라 콩팥의 미세한 거름망을 난도지라는 독성 물질을 마신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셨나요? 이것은 절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흔히 구하는 계피 속에 들어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은 일정 농도를 넘어서면 간과 신장 세포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돌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 콩팥 기능이 3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 몸은 아프다는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침묵한다는 사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누리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수많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을 마주합니다. 그분들이 투석기 옆에서 가장 많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억울함입니다. 원장님, 저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몸에 좋다는 수정과와 계피차를 물처럼 마셨는데 왜 제가 평생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야 합니까? 그분들의 떨리는 손을 잡아드리며 저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지식과 무지가 때로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향긋한 계피가 내 가족의 콩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생명 안전장치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직접 목격한 안타까운 사연들과 함께 계피와 상극인 최악의 음식 3가지, 그리고 반대로 독성은 빼고 약효만 200% 살리는 기적의 섭취 공식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단돈 1,000원으로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는 최고의 비법을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이 귀중한 콩팥 살리는 처방전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개인 보관함에 안전하게 저장해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아차 싶을 때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무료 건강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꾹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위한 보험 가입이 끝나셨다면 이제 계피라는 가면을 쓴 두 얼굴의 손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여러분의 그 따뜻한 응원과 다짐이 모여 오늘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우리가 막연하게 좋다고만 믿어왔던 계피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계피는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귀중한 약재로 사용해왔던 역사적인 슈퍼푸드입니다. 허준 선생님이 집필하신 동의보감을 보면 계피는 몹시 열이 나고 달며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을 따뜻하게 하고 꽉 막힌 혈맥을 뚫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소화가 안 되어 배가 아픈 어르신들에게 계피는 몸속에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주는 붉은 황금, 즉 홍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명약이 도대체 왜 현대의학에서는 노년기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계피 특유의 알싸한 향을 내는 핵심 성분인 쿠마린에 숨겨져 있습니다. 쿠마린은 본래 식물이 벌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살충 성분입니다. 벌레가
계피나무를 갉아먹으면 이 독성 때문에 죽게 되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간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의 간이 싱싱한 엔진처럼 힘차게 돌아가서 이 독성을 쓱쓱 분해하여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간과 콩팥은 평생을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해독 공장의 효소 활동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때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달라붙는 지용성 성질을 가진 쿠마린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늙고 지친 간은 이것을 미처 분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 위험한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이 맑고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라면 노년의 몸은 흐름이 느리고 정체된 늪지대와 같습니다. 강물에 오물을 던지면 금방 바다로 떠내려가지만 흐름이 멈춘 뚱지대에 던진 오물은 바닥에 가라앉아 썩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쿠마린이 우리 몸속에서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쿠마린은 간세포에 덕지덕지 달라붙어간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결국에는 넘쳐 흘러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인 콩팥으로 사정없이 밀려 들어갑니다.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끈적끈적한 독소가 콩팥의 미세한 거름망인 사구체를 막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사구체는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정교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독소가 껌처럼 끈적한 상태로 사구체에 도착하면 필터 구멍을 꽉 막아버립니다. 거름망이 막히면 콩팥은 피를 걸러내려다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거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만성 신부전의 시작입니다. 즉, 계피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관을 청소하는 황금일지 몰라도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혈관을 막고 장기를 굳게 만드는 무거운 납덩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믿고 진하게 달여 마신 그 계피물이 사실은 내 몸속 장기들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계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는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매주 이렇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식탁 위의 살인자들을 찾아내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경고를 놓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내 가족의 밥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계피와 함께 먹으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계피가 가진 두 얼굴 중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첫 번째, 악마의 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계피 속에 숨겨진 쿠마린이라는 독성 물질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쿠마린보다 천배만배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엑기스 혹은 진액이라고 불리는 고농축 제품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맹신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길 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진액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물에 넣고 오랫동안 달여서 색깔이 새까맣고 숟가락으로 떴을 때 조청처럼 걸쭉하게 흘러내려야 비로소 약효가 제대로 우러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생신 때 자식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선물 1순위도 언제나 홍삼 진액이나 흑마늘 진액, 그리고 계피 진액 같은 건강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내과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관절염 등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다면 그 어떤 진액이나 엑기스도 함부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계피 진액은 여러분의 간과 콩팥을 단 일주일 만에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직접 겪었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응급실로 실려오신 68살 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일찍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시며 딸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 시집 보낸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아버지셨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과 공사판을 전전하며 거친 일을 해오신 탓에 김 어르신의 무릎 연골은 다 닳아버려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밤마다 찾아오는 뼈를 깎는 듯한 관절 통증 때문에 독한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당뇨 판정까지 받아 혈당 강화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로 시집간 딸에게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금색 보자기에 쌓인 100% 고농축 계피 진액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보낸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무릎도 아프고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죠. 방송을 보니까 계피가 천연 진통제이자 천연 인슐린이래요. 그냥 가루는 먹기 힘들 것 같아서 제일 비싸고 진한 액기스로 샀어요. 이거 드시고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아빠. 김 어르신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의 낡고 병든 몸뚱이를 걱정해주는 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애틋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딸이 보내준 그 새까만 계피 진액을 신주단지 모시듯 식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진액 한 포를 쭉 들이켰고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 한 포를 더 드셨습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쓰고 혀가 아려왔지만 아버지는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라며 꾹 참고 드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을 잡기 위해 병원에서 준 진통제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지극한 정성과 병원의 약이 합쳐지면 금방이라도 펄펄 날아다닐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피 진액을 복용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던 날부터 김 어르신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변 색깔이 맑은 노란색이 아니라 콜라처럼 짙은 갈색으로 변하더니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져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날씨 탓이려니 혹은 몸이 좋아지려는 명현현상이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침 식사를 하려던 김 어르신은 숟가락을 쥔 채로 식탁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한 구토와 함께 오른쪽 윗배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눈의 흰자위는 이미 샛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급성 독성 간염이 콩팥까지 집어삼켜 급성 신부전이 동반된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 어르신의 간 수치는 정상인의 50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고 콩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역시 투석이 필요한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딸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오열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보호자인 딸을 불러 조심스럽게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건강 챙기시라고 보내드린 그 비싼 계피 진액이 사실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의학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약과 음식은 간이라는 거대한 화학 공장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김 어르신이 드시던 관절염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당뇨약은 그 자체로도 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약물입니다. 간은 이 약들을 분해하느라 이미 24시간 쉬지 않고 풀가동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계피차보다 농도가 수십 배나 높은 고농축 계피 진액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간의 해독 효소들은 과부하가 걸려 파업을 선언해 버렸고 처리되지 못한 약물 독성과 쿠마린 독성이 뒤엉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콩팥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아버지는 딸이 준 선물이 아까워서 차마 남기지 못했고 그 대가로 하나뿐인 콩팥을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김 어르신이 딸의 손을 잡고 힘겹게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아직도 후벼 팝니다. 아가 울지 마라. 네가 보내준 약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 몸이 놀라서 기절을 했겠니? 나는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메모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메모라는 단어는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농축된 독을 마시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의지이자 병상에 계신 수많은 김어르신 같은 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메모라는 글자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의 콩팥을 구하는 생명의 경고장이 될 것입니다. 부디 약을 드실 때는 물 이외의 그 어떤 농축액도 함께 드시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금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산 진액이 독이 되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악마는 훨씬 더 교묘한 얼굴을 하고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편의점이나 마트에 갔을 때 탄산음료는 몸에 나쁘니까 대신 건강을 생각해서 전통 음료인 수정과를 집어든 적이 없으십니까? 계피와 생강이 들어갔으니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순진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찐득한 설탕물 속에 가둬버리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져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안타까운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살 박 선생님은 서울 시내를 누비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좁은 운전석에 앉아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박 선생님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쏟아지는 졸음과 갈증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은 뒤로는 좋아하던 믹스커피도 끊고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입에도 대지 않으며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오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박 선생님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허락한 작은 사치가 바로 캔에 든 수정과였습니다.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에 걸릴 때마다 마시는 시원하고 알싸한 수정과 한 모금은 피로를 씻어주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춰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의사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설탕물인 콜라보다는 계피가 들어간 수정과가 훨씬 몸에 좋을 거야. 그 믿음으로 박 선생님은 하루에 적게는 2캔에서 많게는 4캔까지 수정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캔 수정과에 들어가는 계피의 양은 향만 낼 정도로 극미량이고 나머지는 맛을 내기 위한 흑설탕과 액상 과당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계피와 과도한 설탕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는 당화 반응이라는 아주 끔찍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이 단백질과 엉겨붙어 피를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맑게 흘러야 할 혈액이 끈적한 연물처럼 변해서 콩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콩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는 이 끈적한 혈액을 걸러내지 못하고 꽉 막혀버립니다. 계피가 가진 혈관 확장 효과나 혈당 조절 능력은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 폭격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화됩니다. 오히려 설탕이 계피의 약성을 코팅해버려 흡수를 방해하고 당 독소만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운전대를 잡고 있던 박 선생님은 갑자기 앞이 뿌옇게 보이더니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박 선생님은 핸들 위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박 선생님의 진단명은 당뇨병성 신증에 의한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의사는 박 선생님의 혈관 상태를 보고 꿀단지에 절여진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콩팥 기능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평생 운전대를 놓지 않았던 가장은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깨어나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칩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몸에 좋은 수정과만 마셨는데 왜 제 콩팥이 녹아버린 겁니까? 그 절규는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 마시는 음료가 캔이나 페트병에 들어있다면 뒷면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십시오. 계피 농축액 0.1%라는 글자 옆에 당류 30g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그것은 수정과가 아니라 계피 향이 나는 설탕물일 뿐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이 가장의 어깨를 무너뜨리고 가족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계피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마지막 3번째 함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액이나 수정과가 액체로 된 독이었다면 이번에 만날 녀석은 우리 부엌 찬장 속에 가루 형태로 숨어있는 아주 흔하고 친숙한 악마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다음날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박스째로 사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분들은 누구보다 건강에 진심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다만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발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위험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웃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의 이웃에 사시는 70살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정보 수집가였습니다. 또 어느 날 방송에서 계피가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 뚫어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길로 경동시장에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장에게 여기서 제일 싸고 양 많은 계피가루로 주세요라고 외치며 김장 봉투만한 거대한 계피가루 한 봉지를 사오셨습니다. 최 여사님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겠지 라는 위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최 여사님 댁 식탁에는 기상천외한 요리 대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갈색 계피가루가 후리카케처럼 뿌려져 나오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갓 담근 김장김치에도 고춧가루 반 계피가루 반을 섞어버리셨고 심지어 구수한 된장찌개에도 계피가루를 듬뿍 넣어 끓이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명 눈앞에 있는 건 된장찌개인데 냄새는 놀이공원에서 파는 추러스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남편분이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자마자 콜록거리며 사례가 들렸고 아들은 밥에서 수정과 맛이 난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들 건강 생각해서 넣은 보약이야. 잔말 말고 어서 먹어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맵기 그 많은 계피 가루를 섭취해야만 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온 집안에 매캐한 계피 가루가 날려 식구들이 단체로 재채기를 해대고 눈물을 흘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들의 몸속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튼튼하던 최 여사님이 갑자기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게 아프다며 복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드셨지만 며칠 뒤 얼굴이 검게 변하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자분 혹시 술을 매일 드십니까?
아니면 독한 한약을 잘 못 드셨습니까? 간 수치가 정상의 2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급성 독성 간염입니다.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는 최 여사님이 쓰러진 이유는 바로 시장에서 사온 그 싸구려, 계피, 가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의학 지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이나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계피는 대부분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온 카시아 계피입니다. 이 카시아 계피는 껍질이 두껍고 향이 아주 강하며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 카시아 계피 속에 앞서 계속 경고했던 간독성 물질인 쿠마린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실론 계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얇은 껍질이 겹겹이 말려있는 형태인데 가격은 카시아보다 훨씬 비싸지만 쿠마린 함량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나 적어서 안전합니다. 최 여사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양 많고 싼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독성이 가득한 카시아 계피를 사다가 밥에도 뿌리고 국에도 넣어 드셨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카시아 계피의 하루 안전 섭취량은 티스푼 끝으로 살짝 뜬 정도인 하루 1g에서 2g 미만입니다. 그런데 최 여사님은 밥숟가락으로 퍼서 드셨으니 간이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연식품은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오해입니다. 산삼도 체질에 안 맞으면 독초가 되듯이 계피 역시 종류를 구별하지 못하면 쥐약이 됩니다. 특히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카시아 계피가루를 듬뿍 뿌린 음식은 맛없는 요리가 아니라 간을 파괴하는 화학무기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으로 가보십시오. 싱크대 선반 위에 놓인 그 계피 가루병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가 베트남이나 중국이고 가격이 유난히 저렴했다면 그것은 10중 8구 카시아 계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아주 조금씩만 수정과 냄새를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밥이나 반찬에 뿌려 드셔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다면 반드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실론 계피라고 명확하게 적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내 간과 콩팥을 지키는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집 계피는 과연 안전한가 불안해지셨을 겁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계피에서는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려는 그 독성 가루를 막아내고 온 가족의 간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피를 둘러싼 3가지 끔찍한 함정을 모두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액기스도 피했고, 설탕물도 피했고, 가짜 계피도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이 귀한 계피를 약으로 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독성은 싹 빼고 콩팥을 살리는 약성만 200% 뽑아 먹는 기적의 섭취 공식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까지 계피가 가진 무서운 독성에 대해 듣느라 가슴이 철렁하고 불안하셨을 겁니다. 내가 먹던 계피가 혹시 가짜는 아닐까, 혹은 내 콩팥이 이미 망가진 것은 아닐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함정만 잘 피하신다면 계피는 여전히 우리 몸에 기적을 선물하는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계피의 독성은 완벽하게 중화시키고 죽어가는 콩팥으로 가는 혈관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주는 최고의 단짝 친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냉장고 채소칸에 언제나 들어있는 생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계피와 생강의 만남을 두고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천생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의서인 방약하편에도 계피와 생강을 함께 달인차를 개강차라고 하여 몸이 차고 기운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으뜸 가는 처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생강이어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제가 계피의 쿠마린 성분이 간과 콩팥에 쌓이면 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매운맛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 속도를 2배 이상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계피가 혈관 속의 낀때를 불려주는 세제 역할을 한다면 생강은 그때가 다시 달라붙지 않도록 강력한 수압으로 씻어내주는 물호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계피만 먹었을 때는 쿠마린이 콩팥에 머물며 공격할 수 있지만 생강과 함께 먹으면 생강이 혈류량을 늘려 독소가 콩팥에 머물 틈도 없이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서로의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콩팥을 살리는 보약이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황금 비율과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와 생강을 1대1로 넣고 펄펄 끓여 드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콩팥을 지키는 황금 비율은 바로 생강이 대 계피 1의 비율입니다. 생강을 계피보다 2배 더 많이 넣으셔야 합니다. 계피는 성질이 뜨겁고 건조해서 자칫하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수분을 머금은 생강을 2배로 넣으면 위벽을 보호하면서 독성을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리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발 계피를 넣고 사골국 끓이듯이 팔팔 끓이지 마십시오. 계피의 약효 성분과 향기 성분은 고열에 매우 약해서 100도 이상의 끓는 물에서는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약효는 다 빠지고 쓴맛만 남은 나무 껍질, 우린 물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려내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보온병이나 주전자에 얇게 저민 생강 2줌과 실론 계피 1줌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뚜껑을 덮고 딱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은근하게 우려내야만 계피와 생강의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고스란히 물에 녹아납니다. 매일 아침 이 따뜻한 개강차 한 잔을 드시면 얼음장 같았던 손발에 온기가 돌고 탁했던 소변이 맑아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생명수입니다. 자, 생강으로 독성을 씻어내고 혈관을 열었다면 이제는 그 깨끗해진 혈관을 타고 콩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찌꺼기를 청소해줄 청소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번째 짝꿍은 바로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생강차 한 잔으로 굳어있던 혈관을 활짝 열어 젖히셨다면 이제는 그 길을 따라 들어가 콩팥 구석구석에 끼어있는 묵은 때를 닦아낼 차례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뚫렸으니 이제는 성능 좋은 청소기가 들어가서 나쁜 찌꺼기들을 빨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해줄 2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금이라 부르며 즐겨 먹는 국민 과일,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그냥 비타민이 많아서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신장 내과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사과는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콩팥 청소부입니다. 그 비밀은 사과 껍질 바로 밑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강력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나트륨과 칼륨 찌꺼기, 그리고 앞서 우리가 그토록 경계했던 계피의 미세한 잔류 독성까지 이 펙틴이라는 스펀지가 쫙쫙 빨아들여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즉, 계피가 혈관을 뚫고 생강이 흐름을 만들면 사과는 그 흐름을 타고 다니며 독소를 수거해가는 완벽한 삼박자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과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딱딱한 생사과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잊을 수 없는 아주 따뜻하고도 가슴 뭉클한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5살 된 이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를 의사로 키워낸 억척스럽고 위대한 어머니셨습니다. 서울에서 병원을 개원해 바쁘게 사는 아들이 오랜만에 시골 본가에 내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냉장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 야채칸 구석에 껍질이 쭈글쭈글해지고 멍이 든 오래된 사과들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처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의사 아들이 어머니께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과 다 썩어가는데 왜 안 버리고 두셨어요? 먹지도 못할 거 균 나오니까 제가 다 갖다 버릴게요. 아들은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아들의 옷자락을 잡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버리지 마라. 그거 네가 지난 추석에 보내준 사과 아니냐. 너무 귀한 거라 아껴 먹으려고 했는데 내 이가 시원찮아서 씹을 수가 있어야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니. 아들은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치아가 다 무너져 내려서 그 좋아하는 사과를 베어 물 수도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사인 아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내준 사과가 어머니 냉장고 속에서 썩어가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도 외로움에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사과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쭈글쭈글한 사과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얇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찜기에 물을 붓고 그 위에 사과를 올린 뒤 어머니가 아끼시던 계피가루를 솔솔 뿌렸습니다. 불을 켜고 10분 정도 지나자 온 집안에 달콤하고 향긋한 사과 향과 계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딱딱했던 사과는 수증기를 머금고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고 계피의 향이 사과 속 깊숙이 배어들어 근사한 요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피 사과찜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꿀을 한 숟가락 뿌려 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이제는 씹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요. 할머니는 아들이 내민 따뜻한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사과냐. 입에서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는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과가 맛있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억척같이 사느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신의 고단한 인생을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부드럽게 녹여주는 것만 같아서 흘리는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 속의 요리가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기적의 레시피인 계피 꿀사과찜입니다. 만드는 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과를 껍질째 얇게 썰어 찜기에 올리고 실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린 뒤 10분에서 15분 정도 쪄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과를 익혀 먹으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8배나 증가하고 펙틴 성분이 활성화되어 콩팥 청소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무엇보다 계피와 사과가 만나면 계피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사과의 단맛은 깊어져서 설탕을 넣지 않아도 꿀맛 같은 천연 디저트가 됩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몸을 고치는 약이 아닙니다. 차가운 냉장고 속에 방치된 외로운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치아가 약해서 과일을 못 드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은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오늘 저녁 당장 사과 하나를 꺼내 찜기에 올려보십시오. 집안 가득 퍼지는 계피 향기가 서먹했던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망가진 콩팥세포 하나하나를 되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가슴 따뜻해지는 레시피를 꼭 한번 따라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1은 나도 이제 내 몸과 가족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요리를 시작하겠다는 첫 번째 다짐입니다. 수많은 일이라는 숫자가 모여 우리 모두의 식탁이
건강과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생강으로 길을 열고 사과로 청소를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콩팥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활용점정의 식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어르신들에게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과로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면 이제는 그 연약해진 장기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마지막 수호천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생강으로 길을 열고 사과로 청소를 끝낸 여러분의 몸은 지금 아주 깨끗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마치 대청소를 갓 끝낸 집안의 바닥이 깨끗하면서도 작은 흠집에 조심스러운 것과 같습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정을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콩팥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보호해줄 활용점정의 식재료가 바로 대추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대추를 마지막 짝꿍으로 선택한 이유는 대추가 가진 독보적인 완충작용과 치유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공부했듯이 계피는 성질이 매우 뜨겁고 건조한 식품입니다. 몸이 찬 분들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보약이지만 위장이 예민한 분들이나 노년에 약해진 점막에는 자칫 강한 자극이 되어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추가 구세주처럼 등장하여 그 뜨거운 열기를 품어줍니다. 대추 속에 들어있는 끈적하고 달콤한 진액 성분은 우리 위벽과 장벽을 아주 얇고 부드러운 비단옷처럼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의 강렬한 에너지가 장기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도록 포근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덕분에 계피의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속 깊숙이 아주 편안하게 안착하여 콩팥 세포를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수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추 씨앗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대추를 통째로 넣고 달여 드시는데 이것은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대추 씨앗은 달콤한 과육과는 달리 성질이 매우 날카롭고 강한 열을 품고 있습니다. 씨앗을 그대로 두고 달이면 오히려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거나 열이 위로 치솟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이 씨앗의 독한 기운은 기를 정체시키는 원인이 되어 몸을 붓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칼로 살만 정성스럽게 발라내어 사용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렇게 손질한 대추를 얇게 채 썰어 앞서 말씀드린 개강차나 사과찜에 함께 넣으십시오. 특히 이 조합은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잠을 설치는 어르신들에게 하늘이 내린 처방전과 같습니다. 대추는 천연 신경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대추 계피차 한 잔을 드시면 콩팥의 긴장이 풀리고 예민해졌던 방광 근육이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이 덕분에 밤새도록 화장실 걱정 없이 깊고 단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깊은 수면은 우리 콩팥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피라는 붉은 황금을 어떻게 먹어야 독이 아닌 기적의 약이 되는지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엑기스의 치명적인 유혹을 뿌리치는 법을 배웠고 설탕의 달콤한 함정을 피하는 지혜를 얻었으며 진짜 실론 계피를 구별하는 안목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강으로 막힌 혈관을 열고 사과로 찌꺼기를 청소하며 대추로 장기를 보호하는 기적의 3박자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식사법을 넘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낡아버린 나의 소중한 몸을 향한 최고의 예우이자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정직하게 지켜지는 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귀중한 지식들이
여러분의 주방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건강한 요리로 재탄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단돈 1,000원의 계피가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하고 100년 건강에 단단한 기틀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장기가 낡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 정성스럽게 나를 돌봐야 하는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긴 시간 동안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흐르고 몸과 마음이 활력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소중한 지혜를 꼭 나눠야 할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긴 여정의 끝자락에 멈춰서서 소중한 여러분의 콩팥을 위한 마지막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 속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치명적인 독은 바로 병원약과 함께 먹는 고농축 진액, 혈관을 끈적한 시럽으로 가득 채우는 설탕물 수정과 그리고 간을 소리 없이 서서히 파괴하는 가짜 카시아 계피였습니다. 이 3가지만 멀리하고 경계하셔도 여러분의 간과 콩팥은 평생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에서 이미 절반 이상 벗어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기적처럼 우리 몸과 콩팥을 살려낼 3명의 든든한 수호천사를 기억하십시오.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생강,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배출하는 사과, 그리고 예민해진 장기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대추였습니다. 이 기적의 3박자 공식만 식탁 위에 올리신다면 여러분은 단돈 1,000원으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천연 보약을 직접 조제해 드시는 명의가 되시는 겁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매일같이 병원 복도에서 마주하는 가장 아픈 목소리는 바로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환자분들의 뒤늦은 후회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싼 보약이나 이름조차 생소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이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은 매일 아침 우리가 서 있는 그 작고 소박한 부엌에서 어떤 식재료를 고르고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담아내느냐는 그 사소한 지혜와 선택 속에 살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권하고 선물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김 어르신의 비극처럼 올바른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맹목적인 사랑은 때때로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이 무지로 인해 가슴 저미는 눈물이 되지 않기를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제 여러분이 먹은 음식의 결과물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한 끼의 식단에 달려 있습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포기한 자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이 올바른 지식으로 하루하루 정성껏 내 몸을 돌본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은 충분히 건강하게 100년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저는 의사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몸속의 또 다른 침묵의 장기이자 해독의 상징인 간을 단 일주일 만에 기적처럼 되살려내는 비밀 식재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놀라운 정보도 놓치지 않고 건강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낼 가장 확실한 지도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언제나 마음 깊이 응원하며 저는 조만간 더 깊고 귀중한 처방전을 가슴에 품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의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